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KDX-3 배치 투급의 첫 번째 함정은 2024년 11월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KDX-2 배치 투급은 길이 170m, 넓이 21m, 배수량 8,100톤으로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의 가스터빈 엔진 덕분에 최대 35노트급의 속도까지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KDX-3 배치 투급은 기존 이지스함 대비 탄도탄 대응 능력과 대잠수함 작전 수행 능력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세종대왕급은 길이 166m, 넓이 21m, 배수량 7,650톤으로 KDX-3 배치 투급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KDX-3 배치 투급은 외경상으로는 기존 세종대왕급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파이-1D 레이더를 장착함에 따라 레이더에 따라 크게 변화를 보이는 선체 형상이 달라질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종대왕급 자체가 2000년도에 우리 해군의 최고 주력함으로써 영국 전문 설계진이 설계한 우수한 스텔스 형상 설계와 적외선 감술 설계를 적용한 모델이었기에 크게 외형을 손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해군은 이순신급부터 스텔스 설계를 도입하기 시작해 세종대왕급까지는 영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윤영하급을 시작으로 KDDX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국내에서 스텔스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KDX-3 배치 투급은 세종대왕급에 비해 선체가 4m 정도 길어졌는데 그 이유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설계된 한국형 통합형 탐기, 특히나 선체 후방에 장착되는 변인식 대형 저주파 능동 소나를 장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의 무게가 3톤이나 되기 때문에 슬래밍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를 견딜 수 있도록 함정 자체에 대한 구조 보강 설계가 필요했고 그 결과 KDX-3 배치 투급의 선체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슬래밍 현상이란 강한 파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함정의 선수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면을 강하게 때릴 때의 충격으로 선조 외판 및 연결 부위 등이 변형되거나 이탈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KDX-3 배치 투급에서는 탄도탄 요격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탐지 추적 등의 대응 능력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돼 작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5인치 함포와 유도탄,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해 막강한 전투력을 갖출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DX-3 배치 투급의 기존 세종대왕급과의 가장 큰 차이는 통합형 탐기 탑재에 따라 함수부가 대형화됨은 물론 수직 발사기와 무장체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종대왕급의 무장을 보면 KMK-45 127mm 한포 1문, MK-41 수직 발사기가 함수에 48셀, 한미에 32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미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기,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48기를 갖추어 총 128셀의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KDX-3 배치 투급은 KMK-45 127mm 한포 1문은 동일하지만 MK-41 수직 발사기가 함수에 48셀, 한미에 16셀이 있어 세종대왕급보다 16셀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급이 한미에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48셀이 있는 것과 비교해 KDX-3 배치 투급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로 교체됨과 동시에 그 숫자가 24셀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즉 KDX-3 배치 투급의 수직 발사기 숫자는 세종대왕급에 비해 128셀에서 88셀로 총 40셀이나 감소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세종대왕급이 SSN-710K 해성대한 미사일 발사기 16발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 KDX-3 배치 투급은 8발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차기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KDX-3 배치 투급에서 왜 오히려 무장이 줄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종대왕급은 총 128셀의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무장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세종대왕급의 수직 발사기를 128셀이나 탑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우리 해군은 북한과 정면전이 일어날 경우 주요 군사항구가 북한군 기뢰로 봉쇄되어 무장 제보급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기에 최대한 많은 무장을 탑재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즉, 무장을 최대로 탑재한 상태로 출항한 이후 연료와 식량은 해상에서 미군 등을 통해 보급받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을 통해 장례적으로 상정한 일본 해군에 대항하려고 했는데 다이 세종대왕함이 우리 해군의 핵심 현시함이란 이미지가 강해서 무려 16발이란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쟁의 양상이 대규모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KDX-3 배치 2급은 세종대왕급에 비해 합리적인 무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 중인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A는 기존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와 비교해 면적은 180%,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확대되었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함정 크기의 더 큰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A를 넣으려면 수직 발사기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으로 준 SSM-710K 해성대함 미사일의 경우에는 과도한 무장이라는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보다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조만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혼트 미사일은 길이 8.9m, 직경 0.7m, 중량 3에서 3.9톤의 대형 미사일로 탄두 무게 200kg, 사정거리는 300km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길이 6.5m, 직경 0.5m, 중량 1.5톤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정거리는 500km 내외입니다.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수직 발사형으로 개발되었으므로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즉, KDX-3 배치 2급에서 대함어력은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향상된 면이 강합니다. 이외에도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에는 태성이 함대지 순항미사일, 홍상어 대잠 로켓 태공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SSM-710K 해성대함 미사일은 현재 사거리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무장 데이터 링크를 추가하는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잠전을 위한 어뢰의 경우 청상호 형일회 3연장 발사기 임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난해부터 청상호의 사거리 등을 향상시키려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KDX-3 배치 2급에는 성능 개량된 청상호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KDX-3 배치 2급에서는 승조원 인력 감소 기술, 생존성 강화 기술, LTE 기술 등의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